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21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제가 일전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뭐 정의원들은 웬만한큼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료방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10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100년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100년간. 그죠? 수천 번 봤죠. 그죠? 이 원래 그래요. 한 번 해놓으면 100년간 볼 수 있다니까. 이거를.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보게 되면 왜 이게 이제 100년간 사용이 가능하냐면 100년 내내 주가가 급락 나오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1년에 적게는 4번에서 5번, 많게는 8번. 기본적으로 그죠? 시장의 급락은 365일 1년 내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 보여? 여기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죠? 자, 주식이 여기에서 쫙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반등은 어떻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늘 이야기 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은요 딱 50% 나옵니다. 50%.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어디까지 나와요? 주가 딱 50% 나와요. 50%. 요게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딱 떨어진 폭의 50%만 주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을 보겠죠. 여기 떨어진 구간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다. 여기에서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은 다시 올라가겠죠. 하지만 호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은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보다 보면 뭡니까?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지면 또 반등 계속해서 뭡니까? 25%씩 하프씩. 그죠? 하프씩 이렇게 주가들은 이렇게 움직여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디가 나온다? 딱 절반 나와요. 절반. 또 여기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예전에 보게 되면 떨어졌다가 급락 나오면 딱 절반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우지수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고 나스닥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봤을 때는 결국은 뭡니까? 지금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시끄럽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차트를 다우지 산업에 대한 또 나스닥에 대한 차트를 잠깐 오전에 좀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봅시다. 나스닥의 차트예요. 자, 나스닥이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죠?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여기서, 그죠?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되죠? 쫙 떨어졌죠.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시해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반등이 이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있어. 자, 진하게 그려볼게.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은. 여기까지 나와요. 딱 절반. 늘 이야기했지만 이만큼 떨어졌으면 반등은 딱 절반 나와요. 절반. 바닥이다라는 기준 하에서 딱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딱 절반 근처까지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절반 나왔다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안 올라간다고. 안 올라간다고. 왜?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딱 절반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다시 떨어져. 주식은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뭐가 나왔다? 뉴스가 딱 나왔네. 뭐가 나왔다? 페이스북 현재 메타 22% 시간에 급락. 20%라고 22%까지 급락했다. 사기치는 것 같아요. 사기치는 거. 신기하게도 그죠? 딱 떨어질 자리에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2.2%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야,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여기였고, 여기가 바닥이다 치면 주가 여기까지, 뭐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고 치자. 좋아, 떨어진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어디까지 떨어지겠어? 여기까지. 딱 절반. 요 딱 절반. 그럼 여기까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 나오겠지. 여기 어디다? 14,000이에요. 여기 14,000. 이해됐죠? 이해됐죠? 간단하게 보는 거 간단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이제 보는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바닥이냐 아니냐는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뭡니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중 바닥이 나오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뭡니까? 한번 떨어졌다 급락했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 바닥이 되거나 또 어떻게 됩니까? 한번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점이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야 이게 바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나스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뭐다?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오구나. 이 정도까지 그림이 나와줘야지 어떻게 된다? 이제는 조금 바닥이 잡히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된다? 2주 정도 봐야 된다고. 2주. 내가 보기에는 뭐다? 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앞으로도 더 고생을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언제 얘기했어요? 이거?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아침에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미리 뭐다? 미리 공부하고 생각해놓고 그죠? 예상해놓고 오늘 시장을 파가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는지.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최상의 방법은 뭐냐면 오늘 미국이 떨어지더라도 어디를 지켜준다? 여기만 지켜주면 돼요. 여기만 지켜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오늘 떨어지더라도 이렇게만 가주면 이렇게만 가주면 어떻게 된다? 미국도 바닥은 잡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코스닥을 딱 보는 거예요. 자, 미국을 먼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본다? 한국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딱 보니까 이야 예를 들어 위에 그걸 꼭지다 대가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그럼 어디 꽂아 올라와야 돼요? 한국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맞나 안 맞나? 맞으면 1번. 네 말 틀렸다 그러면 18번. 맞아요? 한국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면. 맞죠?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930이야. 이게 930이라고. 930. 이 포인트가 얼마냐면 930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930이라고 얘기한 거야. 네 말이 틀렸다 싶으면 18번. 욕만 해봐봐라. 바로 강태다. 누가 18 적었다 그러면 바로 강태요. 아시죠?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서 집에서 말을 안 들어가. 야! 너 집 나가! 그랬거든? 진짜 나가는 거야. 이게 나가! 이러면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가버려. 큰일 나죠.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있다고 했잖아. 협박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사람을 협박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협박은 좋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협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협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930이야, 이게. 그치? 930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오전에 이미 뭐다? 930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제 다 봤고, 어제 딱 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페이스북 딱 보니까 오늘 이미 그림은 다 나와 있었거든.
그리고 오늘은 뭐다? 아, 내가 생각한 대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느냐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제 생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프, 그러면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기는 우리가 하프를 볼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대표님,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보는 게 뭐냐면 21선이에요. 21선. 아, 기술적 반등을 볼 때. 다 지워버릴게. 어머나. 다시. 야, 너는 왜 지워지니? 다시. 그러면 우리가 다 싫다고 할 때 딱 하나 보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선이에요. 21선. 이게 지금 21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의 21선입니다. 이게 21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1선이에요. 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여기가 중단이야. 대표님 21선 위에 있는데요. 아이파 나의 보배들아 이러면서 그죠? 21선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내려온다고 봐야지. 이렇게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축축축 올라가겠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오늘 봤을 때는 뭐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1선은 위에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에 이야기하거든. 아침에 그러면 우리 코스닥 950까지 반등하겠네요? 아니라니까. 왜? 21선은 매일 바뀌잖아. 매일매일 바뀌잖아. 조금씩 각도가 내려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속도가. 내일 또 움직일 거고 모레도 움직여. 그래서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뭐다? 대략적으로 21선이 930 정도 라인이 되게 되면 뭐다? 이쯤에서는 이제 방향을 좀 털겠다라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은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벌벌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가 나왔네. 대표님 그러면 항상 이 주식을 볼 때 매매를 할 때 21선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좋겠네요 하면 가장 좋습니다. 21선이 뭐다? 스윙선입니다. 스윙선. 그래서 주가라는 건 뭡니까? 21선을 가지고 21선에 부딪히고 그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한 번씩 부딪히고 또는 뭡니까? 21선을 안 깨지려고 바둥바둥 됩니다. 근데 21선이 딱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급락해버리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21선 항상 좀 챙겨보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제가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거 종목이라고 칩시다. 이게 이제 이게 B라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B라는 종목이라고 하자. 대표님 제가 B라는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엄청 물려있어요. 홀딩하면 본전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홀딩하면 본전되겠지. 100년 동안 홀딩해. 본전되겠지. 언젠가는. 될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하는 거지. 21선이 조금씩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미리 그어 놓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또 올라오고 여기서 딱 주가가 또 올라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은? 대표님 21선에서 어떻게 된다? 걸린다고 했지. 주가는 다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매수가가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했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번 올라갔다가 한 번 떨어지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매도해야겠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밑에서 잡아서 다시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더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줄어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느낌으로 좀 보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올라왔다가 찍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뭡니까? 좀 이렇게 갈 거냐를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뭐다? 전반적으로 뭡니까? 21선에 대한 대응을 할 거냐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를 좀 해가지고 현금화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가져갈 거냐 그런 고민들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표님 근데 제 종목은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 한번 봅시다. 그러면 대표님, 저는 한미반도체 대표님이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우고. 그죠? 아이, 복잡다, 그죠? 자, 지워버려. 아, 이것도 왜 복잡니? 그죠? 다 지워버려.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한미반도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보게 되면, 주가가 올랐다가 21선에서 잠깐 깨졌지만 바로 회복. 요 잠깐 깨지니까 어떻게 좀 빠졌지만 어땠던 겁니까? 21선 타고 어떻게 돼요? 움직이고 있죠. 아까 전에 어떤 종목은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게 되면 코스모학 같은 종목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어떻게 돼요? 21선 아래쪽에 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봐봐봐. 코스모학이 위에서 놀다가 깨졌지, 21선 돌파하려다가 실패, 돌파하려다가 실패하니까 뚝 떨어졌죠. 오늘 이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코스모학이 맞죠? 코스모학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밑으로 다 빠져버렸죠. 여기서 부딪혔잖아. 그럼 오늘 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스모학 같은 애들은 21선 근처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돼요. 주식을 이거 돌파 못해요, 쉽게. 맞습니까? 맞잖아. 아침에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맞고 지금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주식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은 지금 뭡니까? 어떻게 돼요? 21선을 가지고 옆에서 놀거나 계속해서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21선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100개도 안 돼요. 21선 근처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100개도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들 어떻게 됐겠어요? 주가가 밑에 와 있어요. 이렇게. 왜? 시장이 급락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패턴으로 봤는데 밑에 있는 종목들은 21선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좀 할 거냐에 대한 고민. 반면에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뭡니까? 시장의 대장주라고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한다? 강력하게 홀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다? 투트랙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 BH 같은 애들. BH도 보게 되면 뭐죠?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21선에서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 맞고 다시 떨어져 버렸죠. 땡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21선만 보면. 대덕전자도 보게 되면 오늘 21선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가고 있네. 못 넘어가고 있네. 그렇지? 한미반도체 21선 위에 있고요. 심택 21선 위에 있네요. 그러면 사실 4개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은 뭐예요? 심택이에요. 심택. 지금 차트만 본다고 하게 되면 4개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은 심택이에요. 심택. 왜? 심택은 지금 21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 차트 형태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네. 21선까지 한번 지어보자. 다시 볼까요?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네.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심택은 지금 매수죠. 맞습니까? 심택 매수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래. Now. 영어까지 써준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편하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동평균선도 이야기하고 21선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지금은 뭐다? 추세가 급락하는 종목들보다 어떻게 돼요?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시장이 매일 급락을 하니까, 테슬라가 급락을 하니까, 메타버스가 급락을 하니까, 바이오주가 급락하니까 종목들도 다 급락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급락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식이 급락하는데 몇 개의 종목들은 급락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횡보하고 있죠. 이게 급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랐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요?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얘는 뭡니까?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심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죠.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올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추세가 우상향인 거지. 대덕전자는 어떻게 돼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죠.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죠. 다시 올라가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B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BH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특이하네. 그죠? 쭉 올라왔다가 박스 잘 움직여 줬는데 다시 떨어졌지만 다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네. 금방 뭡니까? 이 박스권 구간 안으로 어떻게 됐다?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다? 다시 순시가는 뭡니까? 회복력이 상당히 좋은 거지. 회복력이 좋은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개 종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또는 다른 섹터의 분위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상당히 추세, 흐름이 어떻게 된다? 월등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은 현금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좋은 종목들. 추세가 왜 좋을까요? 이 종목들이 테마주예요? 잡주예요? 아니면 나쁜 종목이에요? 아니죠. 우량한 종목인데 시장이 좋아도 우량한 종목들도 떨어져요. 근데 시장이 나쁜데 시장이 급락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는 것은 그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조금만 시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시장이 나쁠 때에도 안 떨어지는데 시장이 좋아지면 더 빨리 올라가겠지. 또 뭡니까? 비중도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시장이 흔들리지 말고 지금 추세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4개 종목, BH, 대덕전자, 한미반도체, 심첸 또는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나쁘지 않아요. 월덱스나 유니셈, 유니테스트, 테스나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누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고점에서 샀으면 물려 있어가지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쁘진 않겠죠. 그죠?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오늘 추세 또 돌려놨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세를 볼 때 기본적으로 가장 뭡니까? 이렇게 판단을 못할 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다? 21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스윙선을 할 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다? 여전히 시장은 바닥이 잡혀 있지 않다라는 걸 전제를 줘야 되는 거고 시장이 올라온다고 종목이 올라온다고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진짜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체크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구나. 기술적 반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 수를 주가가 급등했을 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주식 수를 좀 줄여놓고 다시 밑에서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놓고 있는 거고 반면에 21선 위에서 추세가 강한 애들은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또는 차라리 현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강한 종목들을 밑에서 저점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덕이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BH나 대덕전자, 한미반도체, 심택을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죽겠다 하고 있는데 야 나는 뭐 아무 생각 없다. 나는 놀러나 다닐란다. 주식 덮어놓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월 중순까지는 시장은 변동성이 계속 심할 거예요. 또는 아무리 집중하고 시장을 보더라도 생각보다 수익도 잘 안 날 거고 때로는 매수하자마자 물릴 거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뉴스가 딱 나와줘야 돼요. 확정이 돼야 돼요. 물론 그 3월 금리 인상은 3월 달에 하겠죠. 3월 달 돼야지 확정이 나겠죠. FOMC가 열려야 되겠죠. 하지만 뭐다? 2월 중순에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은 나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상 한다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조금 안정화됩니다. 아직은 매를 맞기 전이기 때문에 매를 맞으려고 하니까 무섭잖아. 내일 학교도 가기 싫고 몇 대를 맞을까 아플까? 그죠? 엉덩이에 공책이라도 집어넣어 볼까? 무섭잖아.
매를 맞기 전에 무서운 거지. 매를 맞고 나면 아프기만 하지 무섭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론 3월달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반등해도 또 다시 4월달에 급락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단계별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정회원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정회원들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를 무료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지 무료방을 지금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무료방은 공부하는 방이고 커뮤니티 방입니다. 무료방에서 돈 1억 가지고 나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그건 정회원 가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또는 카톡을 보고 매매해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되지 무료방에서 뭐 1억 천금을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면 무조건 돈 다 잃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난 지금까지 해가지고 무료방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늦어요. 아셨죠?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부하라고 100만원 200만원만 가지고 공부하면서 배우시라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 결국은 안 좋게 끝은 났습니다만은 뭐 계속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건들 만한 종목들 건드려야 되는 종목들만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오전에 뭐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고점에서 물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한동안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제 목표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딱 3월까지만 그죠? 보유한 종목도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되면은 그걸로 땡큐. 그 다음에 2분기로 넘어갈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 뭐 재미없었다고 너무 우려하지도 마시고 또 내일 시장 역으로 또 한국 증시 그죠? 오늘 안 올랐던 종목들이 또 키 맞추기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고 내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철군 오후들 되시고요. 설 연휴 갔다 와서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저도 생각보다 피곤하네 오늘. 그죠? 오후에 편하게 쉬고 또 내일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